네, 마의 2200선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닿을 듯 말 듯 계속 밀당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들의 플레이는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서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큰 그림 그려보면서 대응 전략 같이 쫓아가 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주는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네, 꼭꼭꼭 찝어주는 것 같습니다. 수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뉴딜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건설 어떤 건자재까지 해서 묶어서 한번 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지. 네, 좋습니다. 볼까요? 우리 정부 정책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많은 순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반도체 보자 하는데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나게 이번 주에 흐름 좋습니다. 좀 다음으로 이제는 좀 건설 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건설주는 한 1, 2주 정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대형 건설주를 보면은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기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자, 일단 건설사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 그 SOC 투자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국내 주택 사업, 그다음에 도로 정비 쪽으로 사업에서 수주를 딴 기업들은 좀 2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도로 정비 쪽으로 수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벌써 도로 정비 쪽으로 해서 한 3조 이상이 수주가 지금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건설 쪽은 좀 해외 쪽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 공사가 어떻게 돼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지금 40달러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저유가예요, 저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국내 그 증시에서 초창기에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 중에 하나가 중동계 자금입니다. 왜? 유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결국 나라들이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그 자금을 회수해 가는 측면에서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동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들이 자금이 없는데 해외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아야 돼요. 결국 그 해외 수주 쪽으로는 현대건설도 삼성물산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해외 수주 쪽은 못하더라도 결국 국내 쪽에서 수주를 좀 활발하게 담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좋은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쪽이 좀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1, 2주 보자고 그랬는데 이들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좀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 종목 차트 착 보면은 저점에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 놓고 다 이제 정배열 만들었죠? 자, 만들어 놓고 고점 만들고 어떻게 돼요? 60일 이평선까지 딱 이쁘게 조정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양봉, 음봉, 오늘 양봉 나와요. 그럼 내일 또 음봉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이 60일 이평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축축축축축 쉬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도 되지만 월요일 날 음봉 나오면 한번 분할 매수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네. 야, 현대건설 같은 경우 워낙 한남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부지 그러한 공사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아니죠. 크게 치고 음봉 나오면서 결국 다 되돌림 주고 지금 다시 추스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약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치고 갈 때 항상 이야기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우리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좀 빠르게 추스리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소외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순환매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들 섹터가 충분히 1, 2주 정도는 주도해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가 있죠. 여기까지 단기 목표가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 만들었던데 여기 2차적인 목표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현대건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 쪽하고 전혀 무관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는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수를? 일단 전
추라이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는 이제 가급적 모든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정부에서는 아시아나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니네 가져가라는데 서로 이제 기싸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가져가는 게 더 득이다. 예, 더 네. 득이죠. 예, 여튼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됐어요. 그래서 뭐 인수하든 안 하든 그게 이 종목을 더 누르고 그러할 것 같지 않고요. 같지는 않고 오히려 네. 이제 본질 가치와 이제 실적과 시장 업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게 좀 눌림 주고 있는데 뭐 5일선 아니면은 요 중간 정도 가격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음봉 나오면 60일 이평선 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꾸 이제 고점은 낮아지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목표가를 하나씩 보면서 건설주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정리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무거운 게 또 일일 최다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확진자가 미국에서. 근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무뎌지는 것 같고 그만큼 치료제나 어떤 백신제 개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상쇄가 되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오늘 뭐 진매트릭스 일양약품 엄청난 시세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이제 이쪽에서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도 검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 미국, 남미 이 세 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거의 모든 그 확진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만큼 이들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만간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뉴스에서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나 그 수뇌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어느 정도 감내해라. 그러면 이제 조만간 백신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건 경기 회복이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으면서 결국은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관련된 종목은 결국 코로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고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995년에 닷컴 버블 당시도 올라갈 땐 끝없이 갈 것 같아요. 정말 얘가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신기루처럼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훗, 요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부추라고 합니다. 네, 부추. 우리 먹는 부추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이 끌어올리는 시장. 근데 수급의 주체들은 방관한다면 이거는 한계가 있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네이버 한번 먼저 보면은 언택트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때려놓고 양봉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전 고점 치고 간다라고는 좀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횡보하면서 오늘 저점을 깨게 되면 얘는 추세적으로 이제 더 떨어지면서 오르다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즉 계단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새면 얘는 한 번 더 치고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결국 치료제나 백신 나오면 얘도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시제는 가는 건 워낙 키트 쪽으로 해서 수출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매출이 보장은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매출 규모로 지금까지의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못한다 네. 이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종목도 어느 순간에는 고점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주도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언급할 때 보면 세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보는 세력은 외국인도 세력이고 기관도 세력이고 큰 돈 많은 사람들도 세력입니다. 즉 세력은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면 세력이에요. 우리 개인들은 주가 산다고 오르나요? 안 올라요. 우리가 던진다고 내려가요? 안 내려가. 즉 세력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세력을 작전 세력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그냥 시장 수급이
큰 세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는 어감이 조금 뭐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시장을 끌고 가는 키플레이어입니다. 네, 요것들을 그렇죠. 잘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 저희 챙겨서 조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또 이재용 부회장에 앞서 저희가 전략도 MSCI 좀 점검을 해봤는데 오늘 증권사 레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랬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래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전장용 또 MSCI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현장 방문일지 전략과도 연결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운데 우리 국내 굴지의 오너들은 아주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오너가 많이 이제 LG, SK, 뭐 삼성 오너들하고 만나면서 결국 이제 전장 부품, 네. 2차 전지 이쪽으로 뭐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협력 업체들한테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가와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무언가를 봤을 때 결국 전장 부품, 거기서도 반도체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MLCC가 오늘 다시 한번 부각된 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를 방문하면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 이 관련된 종목 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종목으로 볼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2평선 지켜주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번 더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때 그냥 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올라가느냐? 못 가요. 양봉, 음봉 패턴 나오죠. 그럼 월요일 날 음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저점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최근에 이 박스 상단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MLCC 관련된 가지고는 제가 이제 2개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 사막 컨덴서는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얘는 삼성전기하고 비슷하게 주가 연동을 장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고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그다음에 MLCC는 올해부터 이쪽에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제 MLCC가 다시 이제 아모텍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는데 이 아모텍이라는 기업은 우리 휴대폰에 보면 무선 충전이 있죠. 초창기에 무선 충전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아모텍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이 종목이 그 당시 한 400% 500% 올라갔는데 예. 네. 그럼 얘는 왜 오늘 조정을 주느냐? 오히려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른 애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얘는 여기 올라갔죠. 그러면은 결국 어제 저점 안 깨면은 오히려 다음 주에 얘는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전장 부품,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MLCC 먹거리가 참 많아요. 그 자회사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아모그린텍도 있고 이렇듯 이 아모텍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 지금의 숨고르기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가의 오름의 차 흐름을 보면 강할 때는 2번 이렇게 조정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 음봉도 괜찮고 양봉 나오면 다음 주에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C의 조금 더 레벨업을 기대해도 괜찮다라는 전반적인 총평까지 들어봤고요.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를 보자고 했는데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다음 주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까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일단 큰 그림에서 반도체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더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살짝 좀 눌린다면 결국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종착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예. 놓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